인천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록적 폭우가 활주로를 집어삼키며 세계 최고 공항조차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시간당 200가 넘는 폭우로 활주로는 호수로 변했고 모든 비행편이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판막지병을 가진 미국 항공국 장관이 쓰러졌습니다. 내 병은 희귀병으로 미국 병원에만 장비가 있습니다. 라는 장관의 말에 의료진은 즉시 미국 병원으로 가야 한다. 공항 직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결항된 전광판과 아수라장이 된 대합실 뿐이었죠. 10년 전에도 한국 공항에서 폭우에 발이 묶였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한국은 위기 앞에 무너진다. 그러나 모두가 포기한 바로 그때 인천공항은 상상조차 못할 선택을 했습니다. 19분 안에 활주로를 되살리겠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구독, 좋아요 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죽음이 코앞인 외국 고위 관료와 수천 명의 승객을 살려낸 인천공항의 19분 기적. 아직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항공국 장관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몇 시간 전 저는 인천공항에서 제 인생 최악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폭우의 수치는 시간당 200mm였어요. 귀빈실 창가에서 저는 그 숫자가 가진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이었죠. 쿵쿵쿵. 점점 불규칙해지고 빨라지는 그 소리 말입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조여오는 느낌이 시작됐어요. 심장판막지병이 또다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했죠. 오후 2시 17분. 미국행 항공편 출발까지 3시간 남았는데 활주로는 이미 거대한 호수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BPM 145. 위험 수치에 근접하고 있었죠.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차가운 산소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즉시 미국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창밖 상황을 보면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활주로 위로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검은 아스팔트면이 점점 사라지면서 거대한 거울 같은 수면이 드러나고 있었죠.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인천공항, 똑같은 폭우였어요. 그때도 저는 이곳에 갇혔었습니다. 사흘 동안 발이 묶인 채로 워싱턴 본부에 보고해야 했죠. 한국인프라관리부실. 기상대응 시스템 미흡.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항공기들이 모두 터미널 쪽으로 대피하는 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A380부터 소형 항공기까지 모든 기체가 물을 피해 후진하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에서 썰물을 피하는 개처럼 말이죠. 가슴 통증이 왼쪽 어깨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죠. 심장 박동이 더 빨라졌습니다. BPM 150.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 자주 울리기 시작했어요. 내 목숨은 미국 병원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폭우 속에서 한국이 날 살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10년 전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겹쳐지면서 저는 절망적인 예감에 사로잡히고 있었어요. 대합실로 나가자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광판 곳곳에 붉은 글씨로 캔설드의 줄지어 켜지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순식간에 10개가 넘는 항공편이 취소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뉴욕행, 로스앤젤레스행, 시애틀행까지 모두 마찬가지였죠. 승객들의 울음소리가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끼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3살쯤 된 아이는 계속 언제 집에 가? 라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노인 한 분은 휠체어에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집에 가야 한다고. 약이 떨어진다고. 저는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심장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좌심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어요. 즉시 이륙하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70%까지 올라갑니다.
70%.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창밖을 보면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활주로는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배수 작업을 하는 차량 몇 대만 허무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거대한 웅덩이가 된 활주로에서는 물새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공항 관계자들이 급히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한 간부가 서류를 들고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규정상 활주로 안전검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결제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최소 6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6시간. 저에게는 절망적인 숫자였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 자주 울렸습니다. BPM 155. 위험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죠. 그때 제 뇌리에 1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14년 7월, 똑같은 인천공항이었어요. 폭우로 사흘간 발이 묶였던 그 악몽 말입니다. 그때도 한국 관계자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었죠. 규정상, 절차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작성했던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컴퓨터 화면에 타이핑했던 문장들이 생생했습니다. 한국공항 인프라, 기상재해 대응 능력 현저히 부족. 관료적 절차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국제적 신뢰도 하락 우려. 바로 그 보고서가 미 교통부 정책에 반영됐었죠. 산소 마스크 속에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상황에 최소 12시간은 꼼짝 못한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설이나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덴버 공항의 제설 시스템, JFK의 배수 시설, 모든 게 완벽했죠. 한국은 어땠을까요? 10년 전과 지금이 다를 게 있을까요? 10년 전에도 무너졌고 지금도 똑같다. 대합실 승객들의 절규가 더 커졌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전화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계약이 날아간다고. 수십억 원짜리 거래가 무산된다고.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젊은 부부는 서로를 붙들고 울고 있었죠. 옆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교환학생 입학 날짜가 지나간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환승 대기 중인 유럽 관광객들도 짐을 끌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게는 돈이나 여행이 아니라 생명이 걸려 있을 뿐이었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BPM 160. 모니터가 연속으로 경고음을 울려댔어요. 의료진이 다시 제 맥박을 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번에는 다를까요? 아니면 10년 전처럼 또다시 저를 실망시킬까요? 대합실로 나가자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광판 곳곳에 붉은 글씨로 캔설드의 줄지어 켜지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순식간에 10개가 넘는 항공편이 취소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뉴욕행, 로스앤젤레스행, 시애틀행까지 모두 마찬가지였죠. 승객들의 울음소리가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끼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3살쯤 된 아이는 계속 언제 집에 가? 라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노인 한 분은 휠체어에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집에 가야 한다고. 약이 떨어진다고. 저는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심장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좌심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어요. 즉시 이륙하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70%까지 올라갑니다. 70%.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창밖을 보면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활주로는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배수 작업을 하는 차량 몇 대만 허무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거대한 웅덩이가 된 활주로에서는 물새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공항 관계자들이 급히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한 간부가 서류를 들고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규정상 활주로 안전검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결제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최소 6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6시간. 저에게는 절망적인 숫자였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 자주 울렸습니다. BPM 155.
위험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죠. 그때 제 뇌리에 1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14년 7월, 똑같은 인천공항이었어요. 폭우로 사흘간 발이 묶였던 그 악몽 말입니다. 그때도 한국 관계자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었죠. 규정상, 절차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작성했던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컴퓨터 화면에 타이핑했던 문장들이 생생했습니다. 한국공항 인프라, 기상재해 대응 능력 현저히 부족, 관료적 절차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국제적 신뢰도 하락 우려. 바로 그 보고서가 미 교통부 정책에 반영됐었죠. 산소 마스크 속에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상황에 최소 12시간은 꼼짝 못한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설이나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덴버 공항의 제설 시스템, JFK의 배수 시설, 모든 게 완벽했죠. 한국은 어땠을까요? 10년 전과 지금이 다를 게 있을까요? 10년 전에도 무너졌고 지금도 똑같다. 대합실 승객들의 절규가 더 커졌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전화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계약이 날아간다고. 수십억 원짜리 거래가 무산된다고.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젊은 부부는 서로를 붙들고 울고 있었죠. 옆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교환학생 입학 날짜가 지나간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환승 대기 중인 유럽 관광객들도 짐을 끌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게는 돈이나 여행이 아니라 생명이 걸려 있을 뿐이었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BPM 160. 모니터가 연속으로 경고음을 울려댔어요. 의료진이 다시 제 맥박을 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번에는 다를까요? 아니면 10년 전처럼 또다시 저를 실망시킬까요? 19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19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어요. 붉은 디지털 시계가 초 단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859, 1858, 1857. 창밖으로는 전쟁터 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드론이 하늘에서 전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50대의 특수 차량이 활주로로 진입하고 있었죠. 거대한 펌프 트럭 10대가 일렬로 늘어서더니 동시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펌프 가동 시작. 무전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굉음이 터져나왔어요. 시간당 1만 톤, 초당 170톤의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물을 삼키는 것 같았죠. 저는 산소 마스크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BPM 175. 위험 수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제 상태를 확인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혈압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보다 무전교신에 더 집중했습니다. 알파팀 35% 완료. 브라보팀 40% 진입. 찰리팀 배수로 확보. 암호 같은 교신이 계속 이어졌어요. 각 팀이 서로 다른 구역을 담당하며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19분. 미국에선 불가능한 꿈이지. 쇼일 뿐이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라과디아 공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떠올려봤습니다. 8시간이 걸렸었죠. 그것도 장비가 완벽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1530, 1529, 1528. 펌프들이 계속 굉음을 내며 물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는 여전히 거대한 호수 같았어요. 1구역 수위 10cm까지 감소. 무전에서 첫 번째 진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죠. 30cm에서 10cm로 줄어든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더 자세히 봤습니다. 작업자들이 방수복을 입고 물속에서 호스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무릎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말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델타팀 보조 펌프 추가 투입. 에코팀 표면 정리 준비. 더 많은 장비가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갔어요. 1245,
1244, 1243. 절반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더욱 불규칙해졌어요. BPM 180. 의료진이 추가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저 작업이 정말 성공할지가 더 궁금했어요. 이 구역도 8cm까지 감소. 또 다른 진전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3구역과 4구역이 남아 있었거든요. 게다가 물을 다 빼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활주로 표면을 건조시키고 마찰 계수를 측정해야 했어요.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구역에서 배수관 막힘 발생. 즉시 추가 장비 투입하세요.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역시 19분은 무리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카운트다운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00에서 시작된 붉은 숫자가 이제 1200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12분이 흘렀는데 아직도 활주로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1159, 1158, 1157. 저는 산소 마스크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 박동이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BPM 185. 위험 임계치를 훨씬 넘어선 수치였죠. 의료진이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그 순간 대합실을 둘러봤습니다. 승객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구석에서 계속 울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무전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T-12분, 전 구역 수위 15cm까지 감소. 15cm. 30cm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운항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너무 높아. 하지만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펌프들이 굉음을 내며 물을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드론 카메라가 전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곳곳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카운트다운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830, 829, 828. 제 심장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BPM 190. 이제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혈압이 200을 넘었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무전교신에 더 신경이 쓰였어요. T-5분 4구역 마찰계수 70% 회복. 마찰계수 70%. 이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주로 운항에 필요한 최소 마찰계수가 60%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다른 구역들이 남아 있었어요. 제발 그 19분 안에 내 생명을 열어다오.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입술에 닿는 느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카운트다운이 5분을 가리켰습니다. 500, 459, 458. 정말 막바지였어요. 무전기에서 계속해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1구역 마찰계수 75% 달성. 2구역도 72% 확보. 3구역 건조 작업 완료. 숫자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불안과 희망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때 박소연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전구역 최종 점검 완료. 마찰계수 평균 73% 달성했습니다. 73%. 충분한 수치였어요. 하지만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45, 344, 343. 그때 긴급방송이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정확히 19분 후 활주로를 개방합니다. 터미널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종 안전검사 진행 중. 표면 이물질 제거 완료. 배수시설 정상 작동 확인. 카운트다운이 2분을 가리켰습니다. 200, 159, 158.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BPM 195. 의료진이 응급약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분 30초 남았습니다. 박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최종 승인 대기 중. 관제탑 연결 완료. 항공기 준비 상태 점검. 159, 58. 마지막 1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물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죠. 30, 29, 28. 30초가 남았어요. 10, 9, 8. 마지막 10초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3, 2, 1. 그리고 마침내 0이 되었습니다. 0.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터미널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거대한 호수였던 활주로가 이제 거울처럼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물웅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구역에서 검은 아스팔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슬로 모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무전기에서 박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활주로 개방 승인. 항공기 이륙 준비 완료.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엔진 굉음이 들려왔어요. A380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가 폭우 속에서 활주로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BPM 200까지 올라가 있었지만 그 순간만은 모든 게 정지한 것 같았어요. 의료진도 대합실의 승객들도 모든 사람이 그 거대한 항공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380이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시속 100km, 150km, 200km.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바퀴가 물을 튕겨내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바다를 가르며 달리는 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찰계수 73%의 위력이었죠. 엔진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거대한 괴물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A380의 앞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륙하는 순간이었어요. 거대한 항공기가 폭우를 뚫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400톤이 넘는 무게를 가진 기계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19분 0초였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었어요.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이 뿌옇게 서렸어요. 첫 번째 실내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에 대해 품었던 불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정말 19분 만에 떴다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라과디아 공항에서 8시간이 걸렸던 그 일을 19분 만에 해낸 것입니다. 대합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승객들이 일어서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울고 있던 아이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대가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거든요. 다른 항공기들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때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항공기 이륙 준비. 보잉 777 런던행.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타야 할 미국행 항공편과 비슷한 기종이었습니다. 제 운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죠. 777이 활주로로 나아갔습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활주로 표면은 여전히 안전해 보였습니다. 배수 시설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이륙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속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정말로 해낸 것이었어요. 19분의 기적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들이 모두 같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CNN, BBC, NHK, CCTV까지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인천공항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동시 시청자 1000만 명 돌파.
그리고 해시태그 미러컬19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단순히 활주로 복구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위기 상황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대합실을 둘러보니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휠체어 승객을 부축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세심하고 정중한 모습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탕까지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울고 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가 대학생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터미널 반대편에는 긴급 배급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승객들에게 따뜻한 빵과 생수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무료였습니다. 아무도 돈을 받지 않았어요. 임시 진료소도 보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노약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혈압을 재고 약을 나눠주고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돌보듯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저는 산소 마스크 속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BPM 180에서 170으로 떨어졌습니다. 의료진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서서히 안도와 감사로 바뀌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활주로만 고친 게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까지 지켜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10년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 말입니다. CNN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어요. 지금 인천공항에서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승객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BBC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9분의 기적도 놀랍지만 더 감동적인 건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 아닐까요? 전 세계 댓글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코리어, we respect you. This is what humanity looks like. Miracle is not just about technology. 1,000만 명이 동시에 시청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BPM 160. 이제 안전한 수준이었어요. 무전기에서 박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제선 연속 착륙 및 이륙 모두 정상 진행 중입니다. 연속 성공이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대합실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승객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활주로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항공기들이 계속해서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지금 한국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박수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10년 전의 편견을 버리고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3주 후 워싱턴 교통부 본청이었습니다. 차관급 회의장에 들어서니 조명이 제 얼굴을 환하게 비췄어요. 심장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응급처치와 성공적인 귀국 덕분이었죠. 단상 위에 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교통부 고위 관료들, 항공국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까지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첫 장을 켰어요. 코리어즈 19-미너 프로토칼이라는 제목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한국을 목격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3주 전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공업계의 새로운 표준이었어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19분 카운트다운 장면이 나타났어요.
시간당 200mm의 기록적 폭우, 30cm 침수된 활주로, 모든 항공편 전면 마비.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정확히 19분 만에 A380-26을 성공시켰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펌프 시간당 1만 톤 배수 능력, 초당 170톤의 정확한 계산, 알파팀 브라보팀의 완벽한 팀워크. 이 모든 것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승객 케어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한국은 활주로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휠체어 승객 이송, 아이들에게 담요와 사탕 제공, 무료 배급소 운영, 임시 진료소까지. 모든 승객을 가족처럼 돌봤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10년 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깊은 숨을 쉬었어요.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봤습니다. 한국은 활주로뿐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다.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19분 프로토콜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인도적 대응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언론 카메라들이 제 발표를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CNN, 파크스 누즈, ABC까지 모든 주요 방송사가 참석해 있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은 기술과 인도적 대응 모두에서 세계 표준입니다. 모든 공항이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더 퓨처 오브 에이비에이션 코리언 스탠더드라는 문구였습니다. 기립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회의장 전체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언론들도 열광적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3주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절망하던 순간, 박소연이 19분을 선언하던 순간, A382 뚫고 이륙하던 순간,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에 박수를 보내던 순간들이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니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관님, 한국 모델을 어떻게 미국에 적용하실 계획인가요? 정말로 19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항공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19분은 기술의 승리이자 인간성의 승리였어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표준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한국 모델 벤치마킹 선언. 전 세계가 한국의 19분 기적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인천공항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이 여전히 생생했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것은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었어요.